자, 사람들이 모두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기를 할 때 누군가는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레이디움이 지금 움직이는 이유는 뭐며 그림자 속에서 세력이 모이는 구간은 아닐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단순한 덱스 거래소가 아니라 왜 지금 레이디움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접근해야 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레이디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작동이 되느냐. 레이디움의 핵심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자, AMM 풀 운영, 그리고 세럼 오더북 운영, 그리고 레이디움 아큐라 런치패드가 있는데, AMM 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유동성을 공급하고 레이디움 코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럼 오더북 같은 경우에는 AMM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CEX처럼 바로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레이디움의 장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레이디움 아큐라 런치패드라는 게 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펀딩 플랫폼을 지원하고 레이디움 토큰을 스테이킹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길 경우 초기 투자 기회를 제공해주고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큐레이션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디움은 솔라나 블록체인에 있기 때문에 고속적인 거래,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수수료가 작습니다. 또한 레이디움의 독자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풍부한 유동성이죠. 그리고 고성능을 활용해서 초당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이것은 이더리움 기반의 덱스, 그러니까 유니스왑 같은 경우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라나의 낮은 가스비 덕분에 거래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고, 아까 말씀드린 AMM과 세럼 오더북 결합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신규 토큰을 상장을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토큰 상장을 용이하게 쓰고 있고, 초기 유동성을 다른 투자자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게 다시 오를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슬금슬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코인 솔라나 생태계의 핵심인 덱스 거래소인 바로 레이디움입니다. 한때 TVL 수조원까지 찍으면서 디파이 강자로 불렸던 이 코인이 다시금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최근 봉크, 그리고 위프햇, 트럼프 코인 같은 밈코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레이디움이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레이디움이 단순한 덱스 거래소 코인이 아니라 솔라나의 엔진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레이디움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레이디움 프로젝트는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AMM, 즉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 오토 마켓 메이커가 바로 AMM입니다. 그리고 오더북 덱스가 합쳐진 게 바로 레이디움입니다. 유니스왑이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덱스 거래소고, 팬케이크 스왑이 BNB의 대표적인 덱스 거래소라면 레이디움은 바로 솔라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는 AMM처럼 자동을 하지만 솔라나의 세럼 오더북에 직접 연결이 되어서 유동성과 속도 모두를 확보했습니다. CEX 수준의 거래 속도를 볼 수가 있고,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슬리피지도 CEX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냥 풀만 있는 AMM이 아니라 온체인 오더북과 함께 AMM을 동시에 연결한 하이브리드형 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레이디움은 전성기 시절에 TVL이 20억을 돌파했었습니다. 디파이 전성기 때는 레이디움이 아주 높은 가격으로 유지를 했었고, 솔라나 이슈와 FTX 사태로 TVL이 대폭 감소하면서 레이디움도 가격이 많이 하락하게 됐죠. 하지만 밈코인 시대가 부활을 하고 봉크코인이나 위프의 트럼프 코인 같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밈코인 생태계의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다시 한번 부활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부활의 조짐이 보여지기 때문에 재조명을 받고 있고, 솔라나 계열에서도 대표적인 덱스 거래소가 바로 레이디움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과 기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봉크코인에서 레츠 봉크를 런칭하면서 레이디움과 연계를 했죠. 그리고 레츠 봉크에서 밈코인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레이디움의 덱스 기능을 활용하면서 거래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특히나 밈코인 생태계의 중심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프햇이나 트럼프 같은 급성장하는 밈코인들이 대부분 레이디움에 처음 상장이 됐었고, 레이디움의 첫 거래가 되다 보니까 밈코인의 허브로 부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또한 이러한 밈코인들이 생겨나면서 1일 거래량이 대폭 급등하게 되고, 솔라나 스마트폰인 사가와 또 연동이 되고 봉크코인과 결제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레이디움의 사용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사가폰 덕분에 모바일 디파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사용자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누구나 쉽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덱스 거래소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레이디움 토큰이 스테이킹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IFO를 제공하게 되고, 스테이킹 보상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물량을 매집해서 스테이킹을 하게 된다면 가격이 오르면 이자로 받는 물량의 가격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그 수익은 사실 몇 배로 오르게 되겠죠. 자,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스테이킹 강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100만원을 넣었을 때 우리가 이자를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받는다 치면 결국 현금의 가치는 유지되기 때문에 1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레이디움을 현재 100만원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자를 10만원을 받는다 하여도 레이디움의 가격이 50% 상승하게 되면 결국 150만원과 15만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165만원의 수익과 원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똑같은 100만원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한 것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이 똑같은 적금을 들더라도 55만원이라는 수익을 더 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총 5억 5,500만 개의 레이디움이 총 발행되었고 인플레이션은 없습니다. 희소성 가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디움은 가치적으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통량은 약 24억 원 규모, 저번 달 2025년 4월 기준에 얘기가 되고 시장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소유권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이디움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홀더들은 유동성 공급에 대한 리워드를 받게 되고 거버넌스 투표를 진행할 수 있고 스테이키 보상이 최대 20%, 즉 APR이 20%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반등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계실 텐데 밈코인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레이디움 코인이 당연히 상승을 할 수 있고 솔라나 생태계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레이디움은 당연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시장의 회복 조짐이 보여지고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가능성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자, 레이디움은 밈코인 허브로서 미래적인 전망이 아주 뚜렷하고 런치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고 그 예시가 바로 레츠 봉크가 되겠죠. 자, 신규 밈코인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예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라는 코인이 됩니다. 자, 유동성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유동성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러한 덱스 거래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거래량은 최대 2000% 이상 증가를 해주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유동성 풀도 확대가 되고 그러함에 따라 레이디움이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 중장기적, 그리고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디움에 대한 장점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자, 레이디움은 지금 시장에서 눈에 띄게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애들이 시장 바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곤 하죠. 자, 솔라나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핵심에 있는 인프라 코인들이 가장 먼저 재조명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밈코인의 기세와 솔라나의 확장성 그리고 디파이의 복귀 조짐 이 세 가지가 만나게 된다면 레이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솔라나 디파이의 시동장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에서 다음 불장이 온다면 그 불꽃은 레이디움과 봉크코인이 합쳐진 곳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레이디움의 움직임은 단순한 조정도 반등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펌핑 뒤에 숨어있는 의도와 흐름을 읽어야 다음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 시장 흐름 속에서 길을 찾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본인의 생각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성코인은 늘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고 있을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